안녕하세요. 노코드 스튜디오의 이용준입니다. 우리가 단어 암기 앱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무리 짓기로 했죠.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렸었습니다. 기능 구현은 다 했는데 프로덕트 입장에서는 아직 미완성이다. 도대체 뭐가 빠졌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숙제를 한번 드렸었죠. 자, 에디터로 가겠습니다. 자, 생각들 해보셨나요? 어떤 기능이 빠졌을까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자, 문제점이 바로 보이시나요? 기능은 잘 작동을 했는데 이미 등록된 단어를 또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이건 좀 곤란하겠죠.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일 때는 뭐 우리가 어떤 입력한 단어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리스트가 굉장히 길다 그러면 내가 등록을 한다는지 안 한다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면, 여기 입력을 하고 저장을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버블한테 이런 1차적인 작업을 시키고 싶어요. 버블아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둘러보고 지금 내가 입력한 이 단어가 이미 기존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 줄래? 그래서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등록을 하고 등록이 돼 있으면 등록을 하지 말아줘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워크플로우는 대단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다, 데이터를 등록한다, 알림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인풋 창을 리셋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저 버튼이 눌리면 이거를 그냥 차례대로 수행을 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버블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 조건에 따라 반응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only when이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건문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조건문을 삽입을 하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무조건 이걸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보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조건에 부합하면 이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장하지 않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버블한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서 우리가 입력창에 넣은 값, 뭐 한국말은 필요가 없죠. input 영어의 value 값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존재하지 않으면 등록, 존재하면 비등록, 이렇게 브랜치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런 조건문을 버블식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여기다 만들 겁니다. 조건식을.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해보면 지금 또 여기 또 많은 이런 뭐 여러 번 봤던 것들이 여기 이렇게 지금 뜨는데, 뭔가를 검색을 시켜야 되니까 검색을 시키는 거는 우리가 do a search for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o a search for를 클릭을 하고, 똑같이 이거 지난번에 그 리피팅 그룹의 데이터 소스 설정할 때 우리가 해봤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타입 뭐를 서치를 하는데 라고 지금 버블이 물어보니까, 자, 단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서치를 해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좋은데 그러면 데이터 타입 단어를 서치를 하는데 뭘 기준으로 서치를 할 건지를 버블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요, 그래서 영어 필드에 들어있는 그 밸류들을 쭉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인풋 영어에 입력창에 넣은 밸류와 동일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영어의 밸류가 인풋 영어에 들어가 있는 밸류와 같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등록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리피팅 그룹에 이 똑같은 과정을 했었는데 이 조건만 안 달았을 뿐이죠. 클로즈를 하면 지금 여기 이슈 체커가 이렇게 또 뜹니다. 왜 뜨느냐면 지금 여기 보면 create a new 단어, 이 액션에서 only when should be yes or no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조건문은 yes or no의 조건문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저 리스트 오브 단어들이다. 단어 데이터 타입에 들어있는 value들의 그냥 리스트일 뿐이다. 서치를 한 게. 그래서 이걸 조건문으로 만들어줘라. 지금 이렇게 이슈 체커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걸 클릭을 해보면 하나라도 있으면, 첫 번째 아이템이 있으면
이게 버블식 랭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단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서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영어 데이터 필드에 있는 밸류 중에서 인풋 영어에 삽입되어 있는 그 밸류와 같은 것이 단 하나라도 first item이 empty이면 비어 있으면 자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죠.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데 이게 버블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니까 우리는 이거를 학습을 해야 돼요. 버블식으로 버블과 대화하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만 되는 겁니다. 아직 머리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질 테니까 금방 익숙해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무조건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버블이 여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케이. 단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그 안에 영어라고 하는 필드 안에 있는 여러 그 단어들, 영어 단어들 중에서 지금 새로 입력되어 있는 이 단어와 같은 것이 있나 체크를 쭉 해서 그 first item, 같은 first item이 없으면 그러면 등록을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대로 이 버블이 수행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업데이트를 하고요. 자, 똑같은 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넘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넘버 숫자. 자, 보면 아이쿠 이게 알림이 뜨죠. 자, 이것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아까 등록을 한 거였고요. 지금 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안 됐어요. 그렇죠? 저장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조건을 달아놨더니 이 조건대로 성실하게 버블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알림창은 왜 떴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요 액션에만 국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알림을 보여주는 액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는 않았지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는 조건에 안 맞으니까 안 만들었지만 다른 액션들은 뭐 그런 조건을 안 달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림도 보여줬고요. 인풋 창도 리셋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달았던 이 동일한 조건을 자 이거를 카피를 할 수 있어요. 이 익스프레션을 카피를 해서 여기다 그저 페이스트를 이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한 조건들을 각각의 액션에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아마 버블이 지시한 대로 잘 따를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버 숫자 자 클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조건대로 충실히 버블이 이행을 한 거예요. 이왕이면 한 김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너 그거 이미 입력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알림을 쓸 수는 없으니까 같은 알림을 하나 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카피를 할 수 있어요. 카피를 해서 이렇게 페이스트를 해 놓고요. 대신에 내용은 바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겠죠. 실패. 이미 등록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당연히 조건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empty가 아니고 it's not empty로 바꿔줘야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검색을 해봐서 인풋 영어 창에 들어가 있는 인풋 창에 들어가 있는 value와 기존의 영어 데이터 필드에 들어있는 등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비교해서 그 first item이 empty가 아니라면 실패인 거죠. 그렇죠? 등록을 안 하니까 실패. 그래서 알림을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림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공했을 때 알림, 또 하나는 실패했을 때 알림. 한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또 넘버를 넣겠습니다. 넘버 숫자. 자, 저장하면은 알림이 뜨는데 이번에는 실패, 이미 등록된 단어입니다 라고 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은 하나는 해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등록만 할 수 있지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지금 이 앱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뭐 항상 에러 없이 입력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공부를 해서 더 이상 이 단어 암기 앱에 계속 저장하지 않아도 될 아이템들이 있다면은 삭제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삭제 기능은 없어요. 그렇죠? 그 수정과 삭제 기능이 추가가 되면 아마 실제로 이 단어 암기 앱은 완성이 될 겁니다. 프로덕트로도 완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단어 암기 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이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용처를 찾아보면. 자, 그래서 이제 수정과 삭제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정과 삭제 기능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이 단어 암기 앱은 여기까지로 1차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걸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수정과 삭제 기능 아마 어쩌면은 굳이 단어 암기 앱이 아니라도 그런 거를 다른 앱들을 하면서 충분히 구현해 나갈 테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배워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첫 번째 앱을 이렇게 간단한 앱이지만 만들어 봤고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만 지금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벅차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몇 번 이러한 비슷한 앱,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구현을 해보세요. 이렇게도 구현해보고 저렇게도 구현해보고 베리에이션을 줘보고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들이 각각 하셔도 괜찮아요. 각각 하시면서 여기가 뭐 이걸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각각 개인만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설정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해나가는 거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나 어떤 습득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실제로 가져다 줍니다. 지난 3회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시고요. 새로운 도전 가운데 뭔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 두시고 그런 거를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